1억 5,500만 원에 거래되었던 게 19년 매입 당시엔 5억에서 5억 5,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몰라서 속지 말자, 부동산 정보를 알기 쉽게 가르쳐주는 부동산 캡틴입니다. 요즘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주택이나 빌라,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빌라는 실거주 목적도 그렇지만 투자 가치가 높은 빌라를 구매하는 것은 정말 어렵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빌라 투자 망하지 않으려면 여기다 투자하세요. 3가지. 개발호재가 직접적으로 있는 곳은 이미 가격이 올랐습니다. 누구나 공감을 하겠지만 재개발 지역에 빌라를 구매했는데 그 지역이 재개발되어서 조합원 자격을 받을 수 있다면 제일 좋은 투자겠죠. 문제는 다음 생을 기약해야 새 집을 구경할 수 있고 미리 알고 들어간다는 건 내부 정보 아니면 조상님이 그리고 재개발이 진행되어서 정비구역까지 지정돼도 평균 8.1년은 걸리는데 중간에 지역이 해제되거나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죠. 재개발 예정지에 빌라를 구매하는 건 이미 가격이 올라서 소액으로 투자는 불가능하죠. 그럼 어떤 빌라에 투자해야 할까요? 첫째, 아파트 단지 사이에 있는 최소 3동 이상이 모여있는 빌라 단지의 구축 빌라를 구매하세요. 주변에 공지나 개발할 수 있는 공터가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빌라는 구매 후 사실상 시세 변동이 아파트에 비해 훨씬 적습니다. 그럼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려면 뭔가 재건축이나 다른 부동산으로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빌라 한 개 동의 규모로는 사실상 개발의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 3개 동 이상의 빌라가 모여있는 곳이라면 오피스텔이나 상업시설로의 개발이 가능합니다. 개발호재가 직접적으로 미치지는 않아서 가격은 저렴하지만 관심받는 지역의 구축빌라 단지라면 분명 오피스텔 사업체나 상업시설 디벨로퍼가 접근할 가능성이 있죠. 국가 수용되어서 개발된다면 더 좋습니다. 둘째, 관심을 받는 지역이지만 현재는 개발호재가 미치지 않는 주변을 구매하세요. 개발호재가 직접적으로 미치는 곳은 역시 투자 금액이 비쌉니다. 개발이 진행되니까 이미 매매 호가가 상승했죠. 투자 금액이 넉넉하다면 바로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상 부담이 크죠. 그래서 아직은 개발호재는 없지만 관심을 받는 지역의 빌라를 미리 구매하는 겁니다. 도시개발과 지역개발은 중심을 기점으로 점점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한 곳이 개발되기 시작하면 인근의 저렴한 곳까지 개발 범위가 점점 넓어집니다. 장기적인 투자 관점이 필요하지만 분명 아무리 오래 소유해도 시세 변동 없는 빌라보다는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셋째, 공시가격 1억 이하의 빌라를 구매하세요. 단기 급등 가능성이 있는 빌라 물건을 추천하는 건 어렵지 않죠. 하지만 가격이 이미 올랐습니다. 따라서 빌라 투자는 최소 비용으로 정말 부담 가지 않는 선에서 투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더 이상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세금을 무시하고 투자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 취득세 중과로 인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물건이 인기가 높아지기도 했죠. 결국 세 부담이 적은 빌라를 구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빌라 투자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3가지를 충족하면서 공시가격 1억 이하의 빌라를 전세를 끼고 갭 투자하거나 소액 투자로 구매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개발 지역에 투자해도 최소 10년이니 해볼만 하죠. 그럼 제가 이제 도노강 파헤치기 영상에서 도봉구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 드렸습니다. 이 지역을 예를 들어 추천하는 지역과 앞에서 말씀드린 3가지 사례들을 살펴볼게요. 이곳은 창동에 비해 직접적인 개발 호재는 적지만 방학역 경전철 신설 등 관심을 받는 지역이죠. 아파트 가격은 최근 폭등을 했지만 단지 사이에 있는 빌라는 아직까지 공시가격 1억 이하 물건과 1억 이하의 갭 투자 물건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2017년만 해도 오래된 빌라와 건물이 있었는데 지금은 주상복합 건물이 올라왔죠. 실거래 가격을 봐도 09년에 1억 5,500만 원에 거래되었던 게 19년 매입 당시엔 5억에서 5억 5,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옆에 신축된 오피스텔 2곳도 택시회사 부지 2곳을 매입한 후 개발한 거죠. 다음 사진을 봐도 오래된 빌라 몇 동을 매입하고 재건축해서 이런 다세대 주택으로 바꿨습니다. 주변에는 아파트 단지만 있는데 창동 상계처럼 대규모 개발 단지는 아니지만 경전철, 롯데마트 부지 개발, 공공재개발 후보지, 서울시립 도서관 등 소규모의 개발 호재가 있죠. 그러니까 주택
주택 수요가 생기지만 아파트를 재건축할 수 없으니 이러한 빌라를 위주로 매입 후 수익형 부동산으로 신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진의 두 지역을 보시면 아직까지 공시가격 1억 이하와 몇천만 원대의 갭 투자 물건을 구매한다면 투자 가치가 있죠. 특히 오른쪽에 창동 3개 개발 지역과 연결되어 있고 바로 앞에 수변공원 조성 예정인 저런 지역의 경우 나중에 옆에 있는 택시회사와 묶어서 개발이 된다면 좋습니다. 택시회사 같은 곳이 높은 가격을 제시해서 잘 안 나간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엔 개발되는 지역은 부지를 팔고 다른 곳에서 운수업을 할 수 있는 택시회사 입장에선 결코 나쁜 거래는 아니죠. 그래서 서울 외곽의 강서나 송파 변두리, 도봉 강북 지역의 택시회사들이 이전에 비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으로 생각한다면 저런 부지를 많이 차지하는 고철상이나 택시회사가 이전한다면 동네 개발이 시작되고 있는 신호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제가 도봉구를 분석한 적이 있어서 이해하기 쉽게 이곳을 선정한 것이지 꼭 여기를 구매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 세 가지 원칙을 생각하시고 투자하시려는 빌라 주변을 분석해보세요. 그럼 실거래 가격이나 거래량이 보여줍니다. 감에 의한 투자가 아닌 분석에 의한 투자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럼 다음엔 실거주 빌라 구매할 때 봐야 할 것 5가지를 안내해 드릴게요. 모두 부동산 부자 되세요. 아무나 부동산 전문가가 되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부동산 캡틴.